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랑 부딪혔어요. 근데 두 사람 다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서로 부딪혔다는 거를 인식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카르마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음날 여러분은 똑같은 길을 걷다가 또 누군가랑 부딪혀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제랑은 다르게 순간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팍 느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상대를 봤더만 상대도 짜증나는 티를 팍팍 내고 있네요. 카르마는 바로 이때 발생합니다. 첫 번째 상황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낌도 생겨나지 않으면 카르마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이 발생하는 순간 카르마가 생겨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거 앞에서 그 어떤 감정도 느낌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정과 해탈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업보, 즉 카르마가 해소된다. 요거를 바꿔서 말해볼까요? 감정과 느낌이 카르마의 고리를 이어주는 끈이다. 즉 카르마의 원인은 감정과 느낌이다. 부처라는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원수에게 똑같이 화를 내거나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원수에게 고마워하고 그를 용서하고 흘려보내라. 예수라는 성인은 원수를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줘야 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종교의 구분선이라는 껍데기를 잠시 지우고 알맹이만 볼까요? 이 성인들은 상대가 아무리 지독한 원수일지라도 끝내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흘려보내라는 말은 결국 감정의 끈을 해소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감정을 해소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감정과 느낌이 모든 카르마가 반복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카르마의 원리는 뭘까요? 주면 준 만큼 그대로 받게 된다. 받으면 받은 만큼 그대로 주게 된다. 이러한 카르마의 고리를 이어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이자 파동입니다. 감정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감정 역시 에너지 작용-반작용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작용-반작용 법칙의 본질적인 원리는 카르마의 원리랑 똑같아요. 작용-반작용 법칙의 예시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먹으로 벽을 냅다 쳤어요. 그럼 손이 엄청 아픕니다. 내가 벽을 세게 치면 칠수록 손은 더 아파져요. 왜 그런 걸까요? 내가 벽을 치면서 벽에 준 에너지만큼 내 손이 내가 벽한테 준 에너지를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이에요. 즉, 에너지를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세상 모든 에너지는 예외 없이 이 작용-반작용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인 감정을 원인으로 하는 카르마 현상은 곧 감정과 느낌의 작용-반작용 현상입니다. 심리학계랑 영성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진 감정과 똑 닮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혼자서 느끼기만 해도 모든 의식이 연결되어 존재하는 장인 우주에 그 즉시 그 감정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기만 해도 나는 행복이라는 감정을 창조해서 우주에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감정적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게 돼요. 심지어 감정과 느낌의 작용 반작용은 성공학에서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가치 창출 현상에도 적용됩니다. 수많은 성공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쫓지 말고 가치 창출을 쫓아라. 그러면은 돈은 사은품처럼 딸려올 수밖에 없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면 우주에 엄청난 가치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엄청난 가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가 대부분 돈이라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공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곧 당신이 세상에 제공한 가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왜? 나름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까요?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작용-반작용 법칙 때문입니다. 각종 종교의 교리, 영성계, 철학, 심지어는 성공을 위한 자기개발 분야에서까지 하나같이 공동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에 감사하라. 수많은 감정들 중에 왜 하필 감사라는 감정을 느껴야 될까요? 카르마는 느낌의 작용-반작용이라는 간단한 원리를 기억해 봅시다. 나의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일단 감사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모든 의식이 연결되어 존재하는 장인 우주에 그 즉시 감사함이라는 감정이 존재하게 돼요. 즉, 나는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창조해서 우주에 제공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게 돼요. 웃기죠? 좀 어이가 없죠? 감사할 상황이 생겨서 그제서야 감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일단 감사를 먼저 느껴야 비로소 감사할 상황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원리입니다. 근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이게 진짜로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우주의 작동 원리가 이런 거를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결국 간단한 철학적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 됐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행복하고 좋은 느낌을 유발하냐? 태그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게 전혀 없어요. 진리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게 보고자 하면 그때부터 진짜 복잡해져요. 반면에 내 마음이 단순하게 보고자 하면 그때부터 진짜 단순해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단숨에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면 받게 되고 받으면 주게 된다. 이것이 카르마다. 감정이 해소되면 카르마가 해소된다. 고로 카르마의 원인은 감정과 느낌이다. 즉, 카르마는 감정과 느낌의 작용-반작용 현상이다. 이 작용-반작용 현상에 예외란 없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감정을 창조해서 우주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우주에 제공한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게 된다. 감정과 느낌의 작용-반작용 때문에 인간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느낀 감정과 똑 닮은 현실을 마주하게 한다. 가치를 창출하면 돈은 딸려올 수밖에 없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서 우주에 제공하면 엄청난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 이게 끌어당김의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떻든 간에 이미 성공한 것처럼 성공했을 때의 만족감을 일단 느껴버리면 나는 우주에 엄청난 만족감이라는 감정을 창조해서 제공한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서 성공했을 때의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게 돼요.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우주는 철저한 작용-반작용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내가 불안감, 증오감, 의심, 불쾌감 같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 그 즉시 나는 우주에 불안하고 증오스럽고 의심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창조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불안하고 증오스럽고 의심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게 돼요.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끌어당김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된다. 왜냐? 한치의 의심이라도 생겨버리면 그 즉시 의심스러운 상황을 받게 되거든요.
우주는 선과 악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주는 감정과 느낌의 작용 반작용이 무한하게 오고 가는 철저한 중립지대일 뿐입니다. 감정과 느낌의 작용 반작용이라는 이 원리를 냉철하게 이해하시고 영리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만 철저하게 다스리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이 곧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됩니다. 왜냐? 우주의 예외 없이 정확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영상 쏠쏠하셨나요? 단언컨대 이 영상 하나만 계속해서 돌려보시면 여러분의 끌어당김 라이프가 너무나도 쉽고 단순해질 겁니다.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더 쏠쏠한 정보를 마구마구 빼먹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진짜 쏠쏠한 미스터리 진솔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